경기를 선행해서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지표가 있습니다. 경기 선행 지수죠. 대표적으로 경기 선행 지수를 발표하는 기관이 컨퍼런스 보드와 OECD가 있습니다. 오늘 이 두 가지 모두 한번 살펴보고요. 경기 순환에 있어서 중요한 전환점을 미리 보여준다라는 지표이기 때문에 상당히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됩니다. 결국 경기라는 게 큰 항공모함이 움직이듯이 급격하게 방향을 선회할 수가 없거든요. 방향을 선회하기 위해선 미리 사전에 여러 가지 조치와 준비와 조짐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데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게 경기 선행지수다. 그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먼저 컨퍼런스 보드부터 살펴보시면 경기 선행지수가 24년 2월 102.8을 기록했습니다. 이게 전달보다 소폭 높아진 거예요. 102.7이었는데 102.8로 이에 MOM으로 0.1%가 상승한 것으로 이렇게 집계가 됐습니다. 다만 보시면 쭉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다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죠. 지난 6개월 동안 2.6%나 하락을 했고 경기선행지수가 6개월 및 1년 동안 성장률이 계속해서 마이너스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시면 24년 2월달 여기 0.1이 플러스로 집계됐다 이거죠. 그러니까 보시면 계속 마이너스를 유지해 오다가 이때죠. 이때가 22년 2월입니다. 22년 2월 이후 처음 이렇게 상승으로 집계가 된 것인데 이거를 글쎄요. 의미 있는 변곡점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부 구성 지표를 따져보면 그런데요. 이번에 컨퍼런스 보드가 이렇게 MOM으로 0.1%가 상승한 것으로 집계된 주요 원인은 제조업의 평균 주당 근무 시간이 조금 늘었기 때문입니다. 여기 보시면 끝부분 파란색이 플러스로 막대가 조금 길게 잡힌 거 보이시죠? 이 컨퍼런스 보드는 OECD 경기선행지수와 달리 항목별 비중에 좀 차이가 있습니다. 보시면 이게 적용되는 퍼센트라고 보시면 크게 다르지 않거든요. 제조업 평균 주당 근로시간이 24% 정도로 가장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당 근로시간이 조금 강세가 이어지니까 전반적으로 경기선행지수가 상승하는 것으로 이렇게 집계가 된 것인데 내용 좀 보시게 되면 굵직한 부분이 소비자 기대지수는 여전히 마이너스죠. ISM 신규 주문도 마이너스입니다. 이런 부분이 계속적으로 위축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반등 저는 일시적이다 또 보고 있는 거고 특별히 이 제조업 평균 주당 근로시간이 조금 증가한 것으로 집계가 됐다고 하지만 그 구성 항목별 세부 변화입니다. 이게 지금 평균 근로시간이죠. 여기 좀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여기서 여기 높아진 거예요. 근로시간이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죠. 그러니까 일시적인 요인으로 반등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1월달 계절성 효과로 너무 추웠거나 날씨가 안 좋아서 근로를 못했던 게 2월달 들어서면서부터 조금 늘어날 수 있잖아요. 그런 변화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근로시간 자체가 꾸준히 떨어지고 있다는 거 제가 다양한 지표를 통해 가지고 말씀을 드렸었죠. 따라서 이번 반등을 일시적인 요인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원인이 되고요. 따라서 컨퍼런스 보드 경기선행지수가 이번 달 플러스로 전환했다는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아도 됩니다. 특별히 또 우리가 레시오로 살펴보면 이 경기선행지수를 비율화 해가지고 따져보면 지금의 위치가 여기입니다. 코로나 때보다 더 떨어져 있죠. 그리고 08년도의 극단적인 금융위기 수준입니다. IT 버블보다 더 낮고 역대 08년 이후에 가장 낮은 수준이죠. 그만큼 경기선행지수가 상당히 지금의 미국 경기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차트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럼에도 지금 현재 경기는 상당히 좋죠. 보시게 되면 컨퍼런스 보드에 경기 동행지수가 있습니다. 경기 선행지수와 달리 동행지수가 있는데 이 동행지수는 보시는 것처럼 계속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2월달 112.3을 기록했고 MOM으로 0.2%나 또 상승을 했어요. 계속 올라가고 있죠. 원래 경기 동행지수는 일반적으로 계속 상승합니다. 지금 최근 6개월 동안 1.1% 상승했고 다만 이렇게 꾸준히 상승하다가 꺾일 때가 있어요. 이때 제가 빨간색으로 화살표를 해놨는데 전월비 하락세가 나타나면 전월비 꺾이는 흐름이 나타나면 경기 침체로 진입한다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이거죠. 경기 동행지수 이 부분입니다. 계속 플러스권을 보이다가 이럴 때 소폭 이렇게 변동이 있을 수 있지만 계속 플러스권에 유지를 하다가 굵직하게 하락세로 이어지는 모습이 나온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경기 침체로 진입한다. 이렇게 보셔도 되고 그럼 뭐예요? 경기 선행지수는 계속 하락세를 유지하고 있는데 경기 동행지수는 계속 우상향하고 있다는 뜻이잖아요. 이겁니다. 결국
경기 선행지수는 하락하고 있지만 경기 동행지수는 상승하고 있는 모습. 일반적으로 시차가 7개월 정도가 나요. 경기 선행지수가 7개월 선행합니다. 경기 선행지수 보시게 되면 이번 달 소폭 반등했지만 이 반등 뭐 큰 의미 없다라고 말씀드렸죠. 전반적으로 하락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봐야 되고, 경기 동행지수는 꾸준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여기죠. 파란색은 계속 우상향, 빨간색은 우하향. 이렇게 간극이 벌어져서 디커플링이 되면 결국에는 경기 선행지수로 수렴하게 되는데, 이때 다 동일하죠. 디커플링이 됐다가 다시 좁혀지는 과정에서 경기 침체가 나타납니다. 지금도 이런 상황이 계속 진행 중이니까 현재는 경기 침체에 임박했다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차트가 되겠죠. 그리고 경기 동행지수는 당연히 S&P 500의 포워드 어닝하고 상관성이 매우 높습니다. 파란색 경기 선행지수는 하락하지만 초록색하고 이 보라색은 꾸준히 우상향하죠. 경기 동행지수와 S&P 포워드 어닝하고는 이렇게 항상 동일한 추세를 보여주고 있고,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경기 동행지수와 경기 선행지수와의 이런 선행성을 놓고 봤을 때 이 디커플링이 결국에는 좁혀지는 흐름이 나올 텐데, 이게 경기 선행지수 쪽으로 수렴하게 되면서 이때 동반되는 게 경기 침체다, 이 얘기죠. 경기 동행지수 얘기가 나와서 이 말씀도 하나 같이 드리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필라델피아 연의 경기 동행지수 따로 있습니다. 이게 좀 늦게 나오긴 하는데, 전반적으로 경기 침체에 진입하는 구간을 볼 때 전체 미국의 주 중에 상승하는 주보다 하락하는 주의 변화가 더 클 때 경기 침체에 진입했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이게 이제 다음 주 27일 날 또 새롭게 업데이트가 됩니다. 그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긴 하겠지만, 결국 이 동행지수가 실질적으로 변곡점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지표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아직은 상승하는 주가 25주로 더 많죠. 이게 직전 11월 달에는 상승 25, 하락 21이었는데 하락이 22로 더 늘었죠. 그러니까 소폭 조금씩 둔화되고 있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역전되는 상황이 이어진다. 그러면 경기 침체에 진입했다라고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결국 경기 선행지수와 경기 동행지수 간의 이런 선행 관계를 이해해놓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경기 동행지수와 S&P 포워드 어닝하고의 상관성도 높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결국 S&P 포워드 실적하고 경기 선행지수하고도 상관성이 이어집니다. 경기 선행지수의 YY 변화율과 지금 S&P 500의 포워드 어닝을 살펴보면 이게 지금 이렇게 벌어져 있지만, S&P 500이 그래서 긍정적으로 우리가 모멘텀을 받고 있잖아요. 벌어져 있지만 보시게 되면 경기 선행지수가 마이너스로 떨어져 있고 S&P 500 포워드 어닝이 플러스권역으로 이렇게 서로 디커플링이 났던 상황, 이때죠. 이때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경기 선행지수 YOY 변화율은 마이너스인데 S&P 500의 포워드 어닝은 플러스다. 이렇게 벌어져 있던 구간에서는 늘 경기 침체에 임박했던 상황에서 이런 현상이 나타났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마찬가지로 경기 선행지수 중에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데이터가 트럭 물류의 고용지수가 있습니다. 이 파란색 뚝 떨어져가지고 유지가 되고 있는 모습 말씀을 한번 드렸었고, 결국 이 트럭 물류 고용은 전체 고용의 선행지표입니다. 모든 경기 침체에 트럭 고용이 먼저 급감을 하죠. 현재도 마찬가지로 붕괴된 수준이고, 이런 상황이 이어진다면 24년 실업률 급등은 어느 정도 우리가 변수가 아니라 상수로 이제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임시직 고용이 급격하게 줄어드는 거 당연한 흐름이겠죠. 더불어서 이 항공, 화물, 물류 섹터와 S&P 500의 전체 섹터의 포워드 어닝을 비교해 본 차트입니다. 최근 들어 디커플링이 뚜렷하게 나타났죠. 이게 코로나 직전에도 나타났었고요. 이 간극이 이렇게 조금씩 벌어지는 게 경기 침체에 임박하면서 조금씩 벌어져요. 근데 이게 지금은 아주 극단적으로 더 벌어진 것이죠. 그래서 현재 컨퍼런스 보드는 전망을 계속 바꿨습니다.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내년 24년이게 되겠죠? 올해 경기 침체에 대해서 강한 전망을 내비쳤다가 첫 번째 이제 슬슬 마이너스로 들어가면서 혹은 0%에 가까운 둔화가 될 것이다라고 전망을 했다가 지난달 보고서를 내면서부터 더 이상 경기 침체에 대한 전망을 철회했습니다. 컨퍼런스 보드가. 그러면서 현재는 24년 2분기나 3분기에 미국의 연간 GDP 성장률이 둔화될 것이다 정도로만 전망을 내비치고 있어요. 보시면 경기 선행지수의 지금 위치고 여기서 소폭 좀 높아졌다고 하지만 절대 레벨이 현저히 떨어져 있죠.
실질 GDP가 파란색입니다. 이렇게 간극이 벌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컨퍼런스 보드는 경기 침체의 전망을 철회했는데, 이 뜻을 제가 저번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죠. 경기 침체라는 것은 보통 경제 분석 기관에서는 2개 분기 연속해서 GDP 성장률이 마이너스로 찍히는 것을 경기 침체라고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제가 과거 차트랑 비교를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즉 컨퍼런스 보드가 이번에 경기 침체를 철회한 측면, 즉 마이너스까지 떨어지진 않겠다 이거죠. 연간 성장률이. 과거 그때가 언젠가 찾아봤더니 이때였다라는 거죠. 이 초록색 보시게 되면 이 파란색 실질 GDP가 뭐 제로에 가깝게 오긴 했지만 마이너스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빨간색 경기 선행 지수는 급격하게 떨어져 있었죠. 그러니까 지금의 상황하고 이해가 되겠죠. 그래서 이때가 언젠가 봤더니 IT 버블이었다. 즉 지금 현재 컨퍼런스 보드가 24년 경기 침체를 예측하지 않다라는 의미를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좀 드렸었고, 경기 침체가 아니었죠. 기술적으로는 마이너스 역성장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경기 침체라고 볼 수는 없지만, IT 버블이 경기 침체냐 아니냐, 경기 침체죠. 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경기선행지수 세부 구성 항목들 중에 비중이 높은 것만 제가 볼드 처리했는데, 이번에 사실 이렇게 플러스로 주도한 항목 자체가 주당 근무 시간이 조금 강세로 전환됐다 요거죠.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거는 추세적으로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1월달 대비 소폭 반등한 거라 일시적으로 상승했을 가능성이 크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실질적인 수요가 회복됐다라고 볼 수 있는 소비 기대 지수라든지 ISM 신규 주문은 꾸준히 하락하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컨퍼런스 보드의 경기 선행 지수를 주도하고 있는 건 주가죠. S&P 500이 지금 최고치를 갈아치우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이고, 결국에는 나머지 구성 항목들도 특별하게 방향을 선회해서 급격하게 좋아질 만한 그런 항목들이 아니죠. 그래서 현재 컨퍼런스 보드의 경기 선행 지수의 지금 레벨을 아까도 제가 이 레시오로 말씀을 드렸지만 비율화해서 놓고 보면 이게 59년 이래에 컨퍼런스 보드가 경기 선행 지수를 작성한 이후에 이 정도까지 떨어지고 나서 경기 침체를 피했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도 우리가 좀 유의 깊게 살펴봐야 되는 지표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모습과 달리 OECD에서 발표하는 부분은 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렇게 보시면 바닥을 찍고 돌아섰습니다. 그렇긴 한데 기준선을 100으로 보게 되면 결국에는 근접하지 못하고 다시금 주춤하고 꺾이는 모습이 나온다라고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게 지금 다시 반등하는 듯 하다가 둔화하고 이게 다시 마이너스로 떨어질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는데, OECD 경기 선행 지수가 최근 업데이트가 되면서 개정이 되면서 이런 모습으로 바뀌었습니다. 뭐 물론 요 최근 두 개는 아마 이제 추정치기 때문에 또 변화가 있을 수 있어요. 이렇게 오다가 올라갔다가 둔화가 되면서 저는 마이너스로 더 떨어질 거라고 봤는데 이게 이렇게 다시 고개를 들었죠. 그나마 근데 요 뒤에서 다시 계속 치고 나가는 모습이 아니고 다시 또 이렇게 누웠어요. 플랫하게 누우면서 이게 유지가 되다가 다시 또 둔화되는 흐름이 나타날 가능성도 조금 높아졌고요. 컨퍼런스 보드와 달리 OECD의 경기 선행 지수의 구성 지표입니다. 뭐 구성 지표 간의 차이도 있겠지만 가장 큰 차이는 들어가는 비중이 균등하다라는 것에 있어요. 아까 컨퍼런스 보드는 이 항목별로 구성 지표별로 비중 자체가 다르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OECD 같은 경우에는 균등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결국 이 주가에 적용되는 비중 자체가 컨퍼런스 보드보다 더 크겠죠. 컨퍼런스 보드는 주가의 비율이 4% 정도밖에 적용이 안 되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균등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대략 14% 정도가 됩니다. 근데 절대적으로 14%이긴 하지만 부정적으로 적용되는 항목들 자체의 강도도 떨어지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OECD는 전반적으로 이렇게 주가의 움직임에 따라서 밀접하게 상관성을 갖고 움직인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런 측면에서 미국 OECD 경기 선행 지수의 변화는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끝부분에서 다시 재차 상승세가 조금 힘이 빠진 모습으로 지금 나오고 있고요. 네, 전반적으로 경기 선행 지수를 보게 되면 상승 여력이 줄어들고 있는 것은 뚜렷하고, 컨퍼런스 보드 같은 경우에는 꾸준히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물론 전달 대비 뭐 이렇게 소폭 0.1% 정도 상승하는 것으로 나오긴 했지만 중요한 것은 이 추이가 6개월에서 12개월 연속해서 성장률이 마이너스로 유지가 되고 있잖아요. 이걸 비율화해서 따져보면 지금 위치가 여기입니다. 현격히 떨어져 있는 경기 선행 지수의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결국 경기 선행지수는 지금 잘 나가는 것만 같아 보이는 경기 동행 지수에 7개월 선행하기 때문에 지금 이런 디커플링의 현상이 어디까지 이어질까 그런 생각을 좀 갖고 있고요. 뭐 이게 다시 쫓아가서 올라가기에는 간극이 너무 벌어졌죠. 그리고 혹시나 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이런 경제 지표만을 갖고 경기 침체를 임박했다라고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이게 계속해서 벌어지는 현상이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시기를 재단하기는 상당히 어렵다라는 거. 결국 과거와 동일한 패턴과 조짐이 나타난다 정도로만 이해를 하시기를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뭐 그래서 특별히 지금 새롭게 업데이트된 경기 선행지수 큰 지난달 대비 의미 있게 뭐 변화된 모습은 딱히 없었습니다. 뭐 이런 22년 2월 이후 처음으로 상승하는 모습이 나왔지만 이런 상승을 갖고 뭐 모멘텀이 바뀌었다라고 해석하기에는 조금 어렵죠. 저렇게 올라간 이유가 결국에는 주당 근로 시간이 조금 강세를 이어갔기 때문인데 주당 근로 시간의 흐름 자체는 계속해서 위축되고 있는 게 너무 극명하기 때문에 이런 반짝 상승이 일시적으로 그칠 수밖에 없다. 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컨퍼런스 보드 경기 선행지수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